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패널 데이터가 뭐냐? 요거부터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뭐 TV 방송에서 토론회 같은 거 하는 거를 보면은 사회자가 중간에 딱 있고 이제 뭐 양쪽에 뭐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응답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패널의 앞글자 P를 따가지고 이 관리하고 있는 응답자의 번호를 매깁니다. 그거를 우리가 PID라고 하죠. 그러니까 패널 아이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정도 관리를 하려면 돈 꽤나 들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뭐 인력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데서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이런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돈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공공기관도 뭐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주로 보면 이제 외주를 져가지고 어떤 뭐 리서치 회사 같은 데서 이 패널 데이터를 실질적으로는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관리를 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뭐 작년에 응답하고 내년에 또 응답하고 뭐 한 2년 주기로 또는 3년 주기로 또는 뭐 한 4년 주기로 해가지고 이 응답자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종단이라고 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관리하는 거. 몇 년이 지날 때까지도 이 사람들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변화를 계속 파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패널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종단 연구,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종단 연구에 아주 좋습니다. 종단 연구에. 하지만 이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응답자 수가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도, 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조사된 이 패널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횡단 연구도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항들, 다시 말해서 변수죠, 변수. 변수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샘플 수가 기본이 몇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샘플 수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횡단 연구하기도 좋고, 종단 연구하기도 좋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패널 데이터를 수집한 그 과정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그 공증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어, 하여튼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뭐 공인된 데이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 단점도 아셔야 돼요. 단점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문항, 다시 말해서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뭘 써서 내 연구에서 분석을 해야 될지, 이 패널 데이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가늠을 못 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내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항을 고르는, 고르는 작업.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골랐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 연구 대상의 조건에 맞도록 소팅을 해야 돼요.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소팅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기혼자만 보겠다. 뭐 기혼자 중에서도 직업이 없는 사람만 보겠다.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소팅하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엔간한 데이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좀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이 변수들을 이제 고르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선정할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형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 저는 이제 요거를 제가 오늘 동영상에서 좀 강조드려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변수를 고르고 그다음에 무슨 조건에 맞게끔 소팅한다 이런 것들은 뭐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상 패널 데이터를 많이 다루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조건에 맞게끔 소팅도 하고 변수를 골랐는데 실제로 가설 검증에 못 써먹는다 이거죠. 그 왜 그러냐면 데이터 형식이 내가 원하는 분석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뭐 어떤 학술적인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패널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냥 뭐 대충 보면 알 수는 있어요. 예, 뭐 좀 분석 좀 해본 사람들은 다 알 수는 있는데, 요거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죠. 노하우, 요령이에요. 그게 뭐냐면 일단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내가 변수를 선정하기 이전에 저는 이거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데이터의 데이터의 형태,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연속형이냐 아니면 범주형이냐.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통계 공부하다 보면 무슨 뭐 서열촉도, 등간촉도, 뭐 명목촉도 등등 한 네다섯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학술 연구할 때는 그냥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뭐 이것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변수가 있더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를 검증을 하려고 하면 가급적이면 둘 다 연속형이어야 하거든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스무스하게 이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속형으로 원인도 결과도 다 데이터 형태가 되어 있는 게 분석하기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좋은 결과 변수를 선정을 했는데 그 변수가 연속형이 아니라 범주형이면 어떡하겠냐 이거지. 그러면 다시 또 모형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학술적인 연구를 할 때 좀 실패의 횟수를 적게 하려면 우선 변수를 선정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에 앞서 그 변수가 어떤 데이터의 형태를 가지는가,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가 내가 원하는 연속형이면서도 이 변수가 뭐 어떤 인과관계의 원인 또는 결과로 배치가 되는 변수다, 이러면 이제 바로 딱 내가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좀 써먹을 만한 변수들을 미리 이제 고를 때 연속형이냐 연속형 변수냐 쫙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리고 범주형이냐, 집단일 말하는 거죠. 집단형 범주형 변수냐 딱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데이터의 특징을 가진다라는 거를 내가 보면서 이제 얘네들 변수 간의 어떤 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실패해서 다시 시작하고 이제 이런 횟수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패널 데이터는 데이터의 형태를 먼저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그러면서 그 내가 써먹을 만한 변수를 이제 리스트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요것만 분류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 기법을 많이 아신다면 정말 할 수 있는 연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굉장히 다양한 모형을 설계를 하고 많은 논문을 쓰시기 원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형태, 이게 이제 연속형이냐 또는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분석들, 분석 기법들, 이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가 정말 중요하다.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패널 데이터 가지고 연구를 하실 때 이 부분을 먼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